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에 따른 평가 내용에 따른 평가 방법까지 정했으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서 수업의 과정이랑 수업 과정에 따른 수행 과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수행 과제를 구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적인 맥락, 우리 학생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어떤 사회와 연결된 그런 과제를 제시해야 되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능, 태도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지식 이해 요것만 아니라 분석, 적용, 종합 평가 이런 좀 고차원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는 수행 과제를 제시하면 좋고, 그다음에 수행 과정 중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과제, 그리고 비구조화된 문제인데, 비구조화된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딱 짜여진 선형적인 과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뭔가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 좀 다양한 생각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된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개발할 때 유의할 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과제로 해오라고 과제로 내주면 이게 학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 주변에 형, 누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교사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학생끼리 상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과제여야 합니다. 성취 기준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과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과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면은 특정한 소수의 학생만 잘 해서 점수를 받겠죠. 자, 그래서 수업 과정 및 수행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차시에 맞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든 면담 과정을 이제 제가 했던 건데요. 일단 첫 시간에는 면담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면담을 계획해 보는 거죠. 주제를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유의사항은 뭔지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 과제는 면담 계획서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담 질문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지, 주요 질문도 생각하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어떤 추가 질문을 던질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수행 과제는 주요 질문, 추가 질문 만들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직접 부모님을 면담하고 내용을 메모해오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면담을 해왔으면 면담 내용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이제 수업이면은 여기에서의 수행 과제는 면담 내용을 소개하는 글 초고 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글 초고 쓴 거에 대해서 상호 비평 및 자기 평가를 이제 또 하면은 여기 수행 과제도 상호 비평 및 자기 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상호 비평 자기 평가하고 아이들 글 고쳐 쓰는 수업이면은 당연히 수행 과제는 재고 쓰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수업이랑 사실 수행 과제랑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수행 과제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해서 뭔가 산출물을 제시해야 되는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과정과 수행 과제까지 개발을 하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가서 활동지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거죠. 방금 예로 들었던 면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지를 개발을 했어요. 면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 그 다음에 면담 계획을 세우는 부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직접 집에 가서 면담한 다음에 메모를 해오는 아이들이 직접 메모를 해와야죠. 그래서 면담 메모할 때 조건 이런 것도 적고, 그다음에 수행 과제, 면담한 거를 정리한 다음에 면담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또 과제 이렇게 주고, 이제 평가 도구로서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 상호 평가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어떤 친구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보게 했고, 그다음에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 평가도 이렇게 해보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평가 내용 토대로 글 고쳐 쓰고 또 다시 평가하고, 네, 이렇게 활동지랑 그 평가 도구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평가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가 루브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평가 루브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채점 기준표예요. 평가에서 사용하는 점수 또는 등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채점 방법이면서 결과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읽으면 이제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항상 작성을 이제 사실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 면담했던 수업에서는 이렇게 평가 루브릭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 보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준이 A, B, C, D로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생의 특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면담 대상자와 주제를 고려하여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을 제시했는가? 요 질문, 요 영역에서 가장 잘한 아이는 이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면담 대상자와 주제에 적합한 주요 질문을 제시하고 상대 답변에 적절한 후속 질문을 제시해서 구체적인 답변까지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그 메모 용지에는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답변도 구체적인 답변들이 적혀 있겠죠. 이런 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으로 자란 아이는 이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면담 대상자와 주제에 적합한 주요 질문과 후속 질문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후속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루브릭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루브릭의 기능은 뭐냐면, 일단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의 산출물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급이 10개면 교사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가는 과목들도 있는데, 그 교사들 간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도 좀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 3번에 있죠.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나 과제 기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기 전에 이 평가 루브릭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 루브릭을 미리 제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루브릭에서 조금 더 나가면 학생들의 예시 답안을 교사가 만들어서 주거나 이미 학생이 했던 예시 답안을 구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더 와닿겠죠. 자, 그런 다음에 평가 루브릭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하고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하는데 방금 이제 평가 도구도 잘 만들고, 교사가 중간에 아이들 간의 상호 평가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교사가 관찰 기록도 꼼꼼하게 하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도 나와 있고, 그러면 방금 본 평가 루브릭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종합한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어떤 특성 기록할 때에는 뭐 수업의 과정, 그리고 학생이 수업 중에 보이는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학생의 성취 수준과 습득한 학업 역량, 그리고 학생의 성취 수준과 관련되거나 꼭 관련되지 않더라도 꼭 드러내야 되는 어떤 학생의 특성이나 장점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그 면담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 한 학기 평가한 건데, 여기에서 파란색 글씨는 태도에 대한 영역입니다. 개별 과제에 몰입함, 모둠 활동에서도 명랑하고 활발하게 모둠 활동을 주도함.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그 학생의 좀 독특한 특성이죠. 과제 수행에 있어 유창하고 참신하게 과제를 수행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부모님 면담하기 수업에서는 주제 및 대상에 적절한 주요 질문 및 후속 질문을 구성하여 부모님과 면담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한 후 면담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표현했다. 이렇게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빨간색으로 된 게 성취 수준이죠. 성취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학기 이제 평가로 한 건데,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